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월봉 마감을 했죠.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일단 월봉부터 볼게요. 3월달부터 지금 고점과 저점을 계속 낮추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달에도 여기 이전달 고점을 넘기질 못하고 아래 저점을 돌파를 했어요. 꼬리가 물론 아래로 왔다가 다시 말아 올리긴 했지만 현재는 고점과 저점을 계속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밑에서 추세선 하나 그어 볼까요? 일단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일단 월봉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그어 놓고요. 주봉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봉도 마감을 했죠. 만약에 주봉이 이 추세선을 아래로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리테스트를 한 다음에 하방으로 더 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왜 그러냐면 지금 고점과 저점을 계속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다우 이론에 의해서 하방으로 더 갈 수 있다고 지금 보여지는 거죠. 이게 만약에 상방으로 돌리려고 한다면 이전 고점 있죠, 여기. 이전 고점 부근. 주봉상에서는 그렇습니다. 7181달러를 상방으로 돌파를 한 다음에 누르고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줘야 이게 상방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었구나 라고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상승 중에 약간 눌림이 오고 있는 상황이죠. 눌림이. 그래서 이걸 깨지 않고 지켜준다고 하면 여기서 지킬지 여기서 지킬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이쯤에서 지켜주고 간다 그러면 이전 고점을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 한 가지는. 그런데 나머지 또 다른 한 가지는 뭐 횡보를 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렇게 갔다가 지금 높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흘러내릴 수도 있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두 가지를 일단 그림을 그려 놔야 돼요. 그런데 현재 보이는 기준은 하락 트렌드 라인과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있는 고점,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이 있죠. 상승 위쪽에서 큰 삼각형 형태를 그리고 있네요. 이게 어느 쪽으로든 방향이 조만간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일봉으로 가볼게요. 지금 삼각형 형태의 수렴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이동평균선 한번 켜볼게요. 일봉상 200일 이동평균선은 하방으로 돌파를 하고 지금 여기가 8월 29일입니다. 8월 29일 종가가 200일 이평선을 넘지를 못했어요. 근데 단기 이평선도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기 직전이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기간 이 레인지를 봤을 때는 상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크게 봤을 때는 상승 중에 조정이지만 이 한 달 정도 시간을 봤을 때는 횡보 또는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기준을 잡을 것이냐. 전체적인 그림은 월봉 하락, 주봉 상승 중에 조정, 그 다음에 일봉도 횡보 내지 하락 이렇게 일단은 판단을 하시고요. 큰 틀은 이 삼각형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게 어느 쪽으로든 방향이 터지면 그 방향으로 추가적으로 세게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또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그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그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선은 내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놓으시고요. 이 선을 아래로 돌파를 하면 이 큰 틀에서 올라오는 이 상승 트렌드 라인 여기까지 일단 가볼 수 있겠죠. 만약에 위로 돌파한다 그러면 이 위에 라인까지 이게 어디서 닿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선을 이렇게만 그어 놓으셔도 내가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일봉상 길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12시간 봉 가볼게요. 캔들이 여러 개로 쪼개지기 때문에 좀 더 잘 보이죠, 추세가. 그 다음에 4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봉상에서 중요 고점이나 저점은 저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올라오다가 여기가 저점이었으니까 여기도 지금 종가가 깬 상황이네요. 하방으로 깬 상황이고 저항 받고 지금 아래로 흘러내릴지 위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중요 라인들 이 지지저항 그을 때 이런 식으로 캔들이 움직이다가요 여기 오더블록도 있네요.
한번 쉬었다 가는 데들 있죠. 거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씩 그어 보시면 이 지지 저항이 보이거든요. 이평선 꺼볼까요? 끈 상태에서 이 선만 가지고도 매매가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고점을 제가 표시를 해놨죠. 표시를 해놨고 현재 이전 저점 여기 캔들이 차트가 올라오다가 여기 쉬었죠. 여기서 쉬고 다시 올라갔는데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저점을 지켜주질 못했어요. 지금 지켜주질 못하고 종가 마감을 해버렸는데 이 캔들이 다시 말아 올리는지 지금 가격을 좀 보셔야 돼요. 57,500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 라인을 위로 돌파하는지 아래로 돌파하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봉상 여기 갭도 생겼죠. 여기 갭이 생겼었는데 어느 정도 반도 못 채우고 다시 흘러내린 상황이에요. 여기 위에도 갭이 있어요. 그러면은 박스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로 올려보면 만약에 상방으로 방향을 잡는다고 하면 얘가 이 위에 갭을 채우러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채우러 올라갔다가 다시 저항받고 내릴 수도 있고 돌파를 하게 되면 갈 가능성이 있어요. 위로. 그래서 내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미리 판단해서 방향을 잡지 마시고 이 선들 내가 하나씩 그어놓은 선들 이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시간 한번 가볼게요. 선이 이제 차트가 좀 작아지니까 캔들도 많아지고 좀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월봉, 주봉, 일봉, 12시간 봉, 4시간 봉 이렇게 줄여가시면서 굵직굵직한 데에다가 선을 그어 놓으시고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5분봉도 마찬가지죠. 5분봉 들어가서 매매를 하실 분들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아, 여기가 큰 라인이었구나. 여기가 큰 지지구나, 저항이구나. 아, 여기는 일봉상 갭인데 여기 안에 들어가면 채우러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횡보하고 맞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일 수가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1시간 한번 가볼게요. 1시간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9시 캔들 10시에 마감을 합니다. 거기에 꼬리 포함 고가 저가에 박스를 치고요. 지금 움직이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전 전날 같은 경우에 여기 9시 이런 식으로 박스를 쳐놓고 매매를 하실 수가 있죠. 여기 완전히 하방 이탈. 이거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9시 캔들에다가 이렇게 쳤는데 종가 마감이 이제 하방 이탈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아 올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박스를 완전히 벗어나서 시가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하방이에요. 하방.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런 데서 애매하다 싶으면은 이 캔들이 완전히 벗어나잖아요. 시작하는 가격이 이 매물대 박스, 시가 매물대 박스를 완전히 벗어나서 시작을 하면 리테스트 하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냥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숏을 잡았다 그러면 그냥 손절하는 게 답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금 기법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죠. 여기 퍼센티지를 재보면 여기서 뭐 맥시멈 한 3%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상황인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댓글이나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추가적으로 강의나 이런 것들 모집을 해서 따로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팁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지금 박스가 위에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아 이건 일봉상에서 내가 갭을 그려놓은 거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1시간 박스구나. 매물대 이렇게 파악이 되죠. 굳이 큰 시간대에서 이렇게 지지 저항을 긋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내가 만약에 당장 지지 저항을 못 보겠다 하면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얘가 지금 이 라인을 저항을 받고 있죠. 지금 일봉상 제가 그어놓은 라인이에요. 아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꼬리로 보였겠죠. 일봉상은. 그래서 1시간 캔들로 보시더라도 일봉 캔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좀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미장이 어디예요? 미장 따라서 10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시가가 여기죠. 여기서 이렇게 그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돼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게 음봉이잖아요. 음봉, 작은 음봉, 그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 일봉상 얘가 어떻게 흘러왔구나. 어저께도 하락이었는데 약간 도지형 캔들인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도 있고, 그쵸?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으니까. 그리고 또 1시간 차트에서 여기 갭이 이렇게 생겼죠. 방금 전에 컨펌이 났어요. 그럼 캔들이 갭을 이렇게 확정을 지으려면 캔들이 3개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꼬리 포함해서 위아래로 겹치지 않는 구간, 여기 가격 갭이 생겼다고 치고 이거를 매우러 갔다가 흘러내릴 수도 있고 돌파를 하면 위로 갈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RSI는 1시간 상에서 지금 완전 과매도권을 찍지는 않았는데 거의 30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거래량도 지금
양봉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내가 1시간 박스 이제 그려지겠죠. 조금 있다가 10시에 마감이 되면 15분 봉이나 1시간 봉, 아니 5분 봉 더 작은 차트 가가지고 이동평균선 정도 하나 켜보고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VWAP 같은 경우에 제가 주간, 월간, 그 다음에 연간 VWAP 이렇게 많이 본다고 했죠. 그런 식으로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요 VWAP이 지금 보면 주간이죠. 주간 VWAP이 위에 있어요. 위에.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거래량들이 위에 모였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돌파를 하지 않는 이상 위로 가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다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런 데들이 타점이에요, 사실. 이런 데들을 주의 깊게 보셨다가 이제 다른 근거들, 다른 매매 근거들 중첩해가지고 아, 요거는 하방이다, 상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 닿을 때마다 내가 어떤 기준을 삼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매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횡보할 때는 당연히 털리는 게 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천재 트레이더가 온다고 해도 이거를 뭐 횡보장을 내가 상승이나 하락이나 어떤 추세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래량 자체가 들어오지 않고 사람들이 어떤 매매에 대한 행위들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횡보에서는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 만약에 손절을 했다, 횡보장이다 판단을 하면 당분간 이 벗어날 때까지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상책이겠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근데 현재는 V왑이 지금 5분봉 상으로는 이제 위로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간 V왑입니다. 그래서 일단 10시까지 좀 지켜보셨다가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더 도미넌스 가볼게요. 일봉 차트 끄고 다 끄고 줄여서 보시면은 테더 도미넌스는 월봉은 따로 보지는 않을게요. 비트코인이랑 같이 그런 식으로 방향을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주요 지지 저항, 어저께 여기를 상방을 돌파를 해버렸네요. 일봉상 테더 도미넌스가 위로 돌파를 하면 저항을 돌파를 했어요. 제가 금요일날 요거 그 수치를 알려드렸죠. 6.13%, 5.90%, 5.01% 여기가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요 오더블럭 여기도 중요하겠죠. 여기 다시 지지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상승 채널, 여기 미들 라인도 있고요. 지금 선이 위로는 상단 여기 채널부터 볼까요? 어디서 닿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6.4% 정도, 그 다음에 6.13, 그 다음에 5.90, 그 다음에 5.36 이런 식으로 여기 기준대로 해가지고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방향을 보시고 비트 방향을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본 가도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보이죠.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봉상 여기 테더 도미넌스에서 오더블럭이에요. 여기서 지지 저항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중요한 라인으로 본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다시 여기서 오더블럭이 생겼죠. 테더 도미넌스상 큰 하락이 나오기 전에 이 라인을 만약에 위로 돌파를 한다고 하면 비트가 더 큰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요 오더블럭 상으로 봤을 때는 선 하나가 더 생기긴 했네요. 6%를 주의 깊게 보셔라. 요걸 만약에 위로 돌파하고 안착을 한다 그러면 비트가 더 조정이 나올 것이고요. 이 매물대 안에서 오더블럭 매물대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이걸 하방으로 돌파를 하고 리테스트하고 다시 하방으로 간다고 하면 이제 차트가 보통 쭉 이렇게 가는 경우가 없고요. 이렇게 갔다가 저항받고 다시 지지 라인 있으면 지지 한번 받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든요. 떨어진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임 그 다음에 상방으로 간다고 하면 얘가 올라갔다가 지지받고 다시 여기서 저항을 받거나 돌파를 하고 지지받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방향을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흐름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때 판단을 하시면 돼요. 돌파를 했다고 해가지고 하방이네 하고 바로 비트 롱을 잡지 마시고요. 하방이네 누를 수가 있겠구나 기다리시면 돼요. 이 기다리는 걸 잘 하시면 손절도 많이 없고 근데 시드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거는 작은 차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기준선을 정했을 때는 한번 그 방향으로 갔을 때 V자 반등도 물론 있어요. 근데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 나오는 거지 항상 눌렀다 가요. 위든 아래든. 위로 간다 그러면 아래로 누르고요. 아래로 간다 그러면 위로 누릅니다. 그 눌림을 기다리셨다가 가시면은 내가 매매 진입했을 때 바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가 돌파를 했을 때 잡는다고 하면 이걸 비트코인 차트라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돌파를 했죠. 여기서 잡으면 눌릴 때까지
이 시간이 또 걸려요. 차트는 항상 누르고 가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가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돌파를 하면 아 이제 상승 추세로 돌릴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디까지 누를래 하고 이제 기다려 보는 거죠. 그럼 그 눌림에 들어가는 게 사실은 손익비도 좋고 내가 들어갔을 때 빨리빨리 나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차트를 5분봉 보셔도 되고 15분봉 보셔도 되는데 일단 좀 1시간 이상 차트에서 중요 지지 라인, 그다음에 매물대, 그다음에 페어밸류 갭 이런 것들 파악을 해 놓으시고요.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지켜봤다가 하방으로 돌파를 했어. 그럼 저점을 깼네. 그럼 누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상방으로 돌파를 했어. 눌러. 그다음 여기서 잡으시면 이제 갈 수 있다. 그 지지 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저항이 돌파가 되면 지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걸 믿고 매물대가 있으니까 그걸 믿고 돌파를 했으니 누를 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올라갈 때 잡아 보시는 거죠. 이거 비트 이제 차트라고 보는 거예요. 테더 도미넌스랑 방향이 반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두 가지를 세워놓고 요 내가 지금 매물대 박스를 그려놨으니 오더블록이야. 상황을 파악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전 고점과 저점도 파악을 했어. 그러면 최소한 돌파를 했으니 눌렀다가 갈 걸 기대를 하고 그 다음에 아래로 돌파를 했으니 눌렀다가 기대를 하고 이런 식의 매매를 하시면 돼요. 중간에 아무데나 막 들어가서 캔들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요. 이런 식의 매매를 하시면 돼요. 업비트 차트 가볼게요. 일단 1시간 차트예요. 저번에 금요일날 여기 4시간 박스 갭이 생겼다 그랬죠. 요거를 좀 크게 볼까요? 갭이 생겼는데 일목구름 저항도 있고 그 다음에 4시간 요 갭을 채우러 갈 수가 있는데 일단은 목표가를 일목구름 정도 그 다음에 202평선 정도 이렇게 잡아보시라고 했죠.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근데 현재는 거의 3분의 2 이상 가격 갭을 채웠어요. 1시간 차트에서. 채우고 나서 다시 저항받고 흘러내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전 지지 라인도 다 깨버린 상황이에요. 다 깨버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전 매물대 아래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금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일단 이 기준을 보시면서 이 중요한 매물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아래로 돌파하고 눌림이 오는지 이걸 먼저 보시고 만약에 하방으로 배팅을 하실 분이면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 좀 지켜보시다가 현재 1시간 매물대가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니 이쪽을 위로 돌파하는지 아래로 돌파하는지 그러면 위에 당장 저항이 있잖아요. 가까운 저항 일목구름도 있고 여기 전에 그어놓은 저항도 있기 때문에 이런 라인들 목표로 짧게 가져가실 수가 있다.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돼요. 이 지표 많이 필요 없죠. 4시간 상에서 갭이 생겼으니 이렇게 보면서 나는 할 거다. 지금 이 캔들이 만약에 4시간 차트가 오후 1시에 마감이 되겠죠. 만약에 지금 있는 이 상황대로 마감이 되면 이 갭이 또 확정이 되겠죠. 이렇게 확정이 되면 채우러 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채우고 얘가 어디로 가는지 일단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잡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목표가 하시고요. 뭐 반이라도 먼저 팔고 본전에다가 이제 스탑 걸어 놓으시고 올라타는지를 지켜봐야겠죠. 이게 그냥 갈 거야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얘가 여기까지 채우고 3분의 2를 채울지 뭐 3분의 1을 채울지 반을 채울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채운다 그러면 목표가가 이 정도까지는 될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하시고 1시간 차트에서 잡으신 다음에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비트가 지금 왜 이렇게 흘러내릴까요?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12월이죠. 12월에 마감하고 1월부터 이제 12월까지를 1년 회계연도라고 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8월, 9월이 이제 우리나라 12월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연말이 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말이 되면 기관 투자자나 어떤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고요. 새로운데 어떤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마감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려고 하죠. 그래서 9월 달이 회계연도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자료들을 보시면 과거의 자료들도 보시면 8, 9월 달은 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완전 불장이 오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은 거의 대부분이 흘러내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9월 17일, 18일 날 그때쯤에 FOMC 기준금리 발표가 있죠. 인하가 거의 100% 확실시 되고 있는데 그때 지나고 나면 아마 분위기가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월 달부터는 또 회계연도가 새로 시작이 되죠, 미국이.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새로운데 어떤 투자를 해서 내가 좀 수익을 봐야겠다 이런 새로 시작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